내 몸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 TV홈 닥터 더나은 클리닉. 스튜디오를 화사하게 밝혀줄 MC 소영이가 돌아왔습니다. 뾰로롱. 자, 오늘은요,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치료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영욱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께 꿀팁 나눠드릴게요. 선생님, 나와주세요. 짠! 반갑습니다, 선생님. 진짜 네.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뵙겠습니다, 선생님. 네. 아우,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선생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조용욱입니다. 네. 오랜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선생님,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겁을 먹고 시작하시나요? 네. 예전에 혹시 무슨 트라우마가 있으셨나요, 방송 때? 몇 번 있었던 거 몇 번 같아요. 있었던. 네. 그때 어떤 걸 하셨죠? 허, 둘, 엎드려, 뻗쳐, 엎드려. 넘어. 이걸 또 하시면 어떡해요? 저만 한 이거 진짜 하시면 어떡해요? 다시. 우리 선생님과 함께 두통의 시그널을 찾는 그 신호를 보내면서 인사드려볼까요? 자, 그럼 선생님. 두통. 시그널 보내.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네. 자, 뮤직. 기억에서 큐! 잊었어요. 어떤 춤이었죠?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줘야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거였던 것 같아요. 시그널. 시그널 보내, 나를 보내. 잘하시네요. 오늘 허리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볼 건데요. 척추 질환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일단은 네. 요즘에는 이제 그 비수술적 치료들이 많이 개발이 돼 있어서 네. 사실 수술하지 않고도 많은 척추질환 환자분들이 치료를 잘 받고 계십니다. 하지만은 시술을 하더라도 이제 증상이 지속이 된다든지 다리 마비 같은 이제 신경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이 필요하게 될 텐데요. 이제 아무래도 척추 수술을 할 때에는 신경을 다루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현미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많이 해왔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이 또 많이 개발이 되어서 점차 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척추 내시경은 어떤 치료인가요? 뭐 위내시경처럼 내시경을 딱 집어 넣어서 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여러 분야에서 내시경이 실제로도 이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검진 때 내시경도 있고, 그쵸? 또 복강경이라 그래서 이제 뭐 그 담석증이라든지 맹장염 수술할 때도 이제 내시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내시경 수술도 이제 척추관 이제 협착증이라든지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한테 수술을 할 때 내시경을 이용해서 좀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수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시경에도 종류가 다르게 있을까요? 네, 크게 단방향 내시경하고 양방향 내시경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단방향 내시경은 구멍이 하나고요. 절개 구멍이. 양방향 내시경은 절개 구멍이 두 개로 들어가는 수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내시경이 단방향 내시경인데요. 단방향 내시경은 구멍 하나로 내시경 카메라하고 수술 기구가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술 기구에 의해서 좀 카메라 시야가 가려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야가 좀 좁고 또 다양한 기구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게 또 단점이 되겠고요. 양방향 내시경은 이제 구멍 하나로는 내시경 카메라가 들어가고요. 다른 한쪽으로는 여러 가지 수술 기구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시야가 넓고 또 적용할 수 있는 수술 범위가 좀 많이 넓어졌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좀 더 보완이 된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양방향이 조금 더 수술하기에 더 좋긴 하겠네요. 그렇다면 이거 단방향 수술이냐 아니면 양방향 수술이냐 이거를 환자분이 고를 수가 있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게 내시경 수술을 모든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환자의 경우에도 병원 의사마다 좀 치료 방법 선택하는 그런 방법이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결정하실 때에는 병원을 한 두세 군데 정도는 다녀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도 선생님께서는 그 양방향, 단방향 이 내시경 수술을 다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역시 선생님을 찾아가야겠네요. 그러면 또 혹시 이 강원도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한 6년 전부터 시행을 했었는데 이제 6년 전쯤에는 강원도에 양방향 내시경 수술하는 병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요즘에는 이제 최근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거의 선생님께서는 강원도에서 그래도 좀 원조 느낌이신. 아니, 원조라고 할 수는 없고요. 아, 그렇죠. 그냥 예. 조금 빨리 그래서, 좀 시작을 하셨네요. 단방향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래됐고 이제 네. 많은 병원에서 시행을 해왔지만은 적용 범위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많지 않았지만은 요즘에는 양방향 내시경 자체가 수술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최근에 많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렇게 단방향 수술과 비교했을 때 양방향 내시경이 갖는 이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척추 수술을 하는 경우가 되게 이제 디스크라든지 인대나 뼈가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눌러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수술이 되겠는데요. 일단 내시경 수술 자체가 절개가 이제 구멍 크기가 1cm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최소 절개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방향이건 양방향이건 최소 절개로 하는 건 맞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단방향 내시경은 아무래도 좀 시야가 좁고 근본적으로 좀 두꺼워진 뼈를 제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제한이 있었지만 터진 디스크를 직접 제거하는 수술에는 많이 이용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즘엔 척추관 협착증 환자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양방향 내시경인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뼈를 충분히 이제 제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범위가 많이 확대된 수술이라고 훨씬 더 장점이 많은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또 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또 최소 절제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지난번에 소개해 주신 그 미세침습 수술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것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제 미세침습 수술이라고 하면 이제 최소 절개를 하기 위해서 현미경이나 이제 내시경 같은 이제 기구를 이용하는 수술을 말하는데요. 내시경이 이제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에는 미세 현미경 수술을 이제 미세 침습 수술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내시경이 개발된 이후에는 가장 최신의 미세 침습 수술이 이제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 수술 과정도 정말 궁금합니다. 혹시 수술 과정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수술 과정은 준비된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일단 절개를 구멍을 2개를 내고요. 한쪽으로는 이제 내시경 카메라가 들어가는 겁니다. 왼쪽으로. 오른쪽 구멍으로는 이제 다양한 수술 기구를 접근하기 위한 통로를 만들게 되는데요. 일단은 두꺼워진 뼈를 제거하기 위해서 저런 드릴을 이용해서 뼈를 갈아서 이제 조금씩 깎아내는 겁니다. 충분히 이제 드릴로 제거가 되면 남아있는 뼈라든지 인대, 신경을 누르는 구조들을 저렇게 펀치가 있어요. 네. 뼈를 제거해서 인대도 제거하고 뼈도 제거하면 저렇게 신경이 이제 노출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신경이 펴지는 것을 이렇게 드릴과 같은 이제 기구를 이용해서 깎아내면 신경이 좁아져서 협착증인 경우에 이렇게 좁아져 있던 신경들이 서서히 이제 펴져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쵸, 노란색 그쵸, 편에 그쵸. 올라왔죠. 네. 그러면 이제 안쪽에 혹시 터진 디스크가 있다면은 그 부분도 직접 확인을 해서 터진 디스크도 꺼내는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과정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 이렇게 양방향이어가지고 더 확실히 잘 보이긴 하겠네요. 내시경과 들어가는 길과 또 수술 기구가 들어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그 확대된 영상 크기가 한 10배에서 한 20배 정도 확대 영상으로 보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이제 섬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 내시경 수술은요, 어떤 환자들이 치료 대상일까요? 네, 일단 대표적인 질환이 허리 디스크하고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인데요.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에서도 추간공 협착증이 있습니다. 이 추간공 협착증 환자분들은 기존의 수술로서는 관절뼈를 많이 제거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척추 유압술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네. 이 내시경 수술이 개발된 이후에는 필요한 부분만 이제 제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척추 불안정증을 유발하지 않고 따라서 유압술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향 내시경 치료에 가장 지금 수혜를 보는 질환이 추간공 협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가지 사례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네. 첫 번째는 중심관 협착증 환자분이에요. 80세 여성분이고 양쪽 다리가 심하게 저려서 오셨는데 여기 수술 전 영상 아랫부분, 네. 저 주황색 화살표 쪽을 보시면은 저희가 척추관인데 새카맣게 꽉 막혀 있는 예, 소견입니다.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까맣게 막혀 있는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이제 두꺼워진 뼈하고 인대를 좀 제거를 해드리니까 수술 후 파란색 화살표로 가리키는 부위에서는 신경이 하얗게 펴진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네. 2번째 사례는 추간공 협착증 환자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한쪽 다리가 네. 심하게 저리고 힘이 빠져서 오셨는데 마찬가지 수술 전에서는
측면 추간공이 그 화살표 표시한 부분이 새까맣게 검었네요. 막혀 있는데 수술 후에는 그 부분만 딱 뼈를 깎아내서 구멍을 추간공 확장술을 해드리고 나서는 증상이 많이 개선됐던 환자분입니다. 정말 그 부분이 너무 이렇게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이렇게 수술하고 난 뒤에는 걷는데 또 지장이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증상이 뚜렷하고 원인이 확실한 분들은 네. 수술을 하면 바로 좋아집니다. 다리 통증은 바로 좋아지고 그러니까요. 다음 날부터는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하십니다. 다음 날 바로요? 네. 이게 정말 이렇게 아플 때는 꼭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 수술 부담이 좀 더 큰 재수술 환자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도 내시경 수술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척추 수술을 한번 하신 분들은 재수술을 또 해야 한다면은 걱정부터 앞서고 좀 많이 좀 염려가 되실 텐데요. 이 양방향 내시경 수술도 재수술 환자분들한테 많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환자분에 따라서 미세 현미경 수술이 더 나은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제 양방향 내시경 수술로도 보다 더 확대되고 세밀하게 섬세하게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경 박리를 하기가 더 용이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재수술 환자분들한테도 많이 점차 수술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술이 어려운 사례가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다 할 수 있는 수술은 아닌데요. 이제 크게 이제 대표적인 게 내시경 수술 자체가 지속적으로 물을 주입을 하고 계속 물을 씻어내면서 하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그게 사실- 물을 계속 주입을 해야 네, 되는 겁니까? 수술 중 계속 물을 흘려보냅니다. 계속 씻어내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중 수술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될 정도예요. 그래서 단점이 이제 그 척추 질환 중에서 가성 수막류라는 그 환자분이 있어요. 이건 이제 수술을 한번 오래전에 하셨는데 뇌척수액이 조금씩 새어 나와서 물풍선처럼 이제 주머니를 형성하는 분이에요. 물혹처럼. 그렇죠. 그렇게 물혹이 되는 겁니까? 형성돼서 그거를 제거하려고 들어가면 어디서 새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내시경 수술은 수중 수술이다 보니까 물이 새는 위치를 찾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어렵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척추 감염증 환자가 있어요. 허리 이제 척추에 염증이 생겨서 감염증 때문에 수술하는 경우에는 감염된 조직을 충분히 확인하고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내시경 수술이 좀 어렵고 절개하는 수술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절개하는 수술로도 가지만 그래도 수술은 할 수 있네요. 힘들겠지만. 좀 어렵죠. 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수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절개하는 경우가 낫습니다. 이렇게 수술 후에 회복 과정은 또 어떻게 될까요? 회복이 좀 빠른 편일까요? 그렇습니다. 어쨌건 내시경 수술은 최소 절개로 근육 손상이 매우 적거든요. 그래서 근육 손상이 적으면 통증도 적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적으면은 수술 후에 진통제 투여 기간도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입원 기간도 기존 수술에 비해서 상당히 단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그래서 실제로 좀 환자분에 따라서 좀 빠르신 분들은 수술하고 한 3, 4일 뒤에 퇴원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3, 4일 뒤에요? 그렇죠. 예. 아니 그렇다면 이 수술 후에 큰 부작용은 혹시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 척추 내시경도 사실은 부작용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이렇게 모든 일반적인 척추 수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이제 출혈하고 감염, 그다음에 신경 손상 이 세 가지가 가장 이제 대표적인 부작용인데 그 척추 내시경 수술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개가 작습니다. 그래서 근육 손상이 적기 때문에 출혈도 줄어들게 되고요. 또 아까 이제 수중 수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공기 노출이 없어요. 계속 물로 씻어내면서 하기 때문에 감염도 상당히 적습니다. 감염률이 훨씬 줄어들고요. 또 그 10배, 20배 확대된 영상으로 세밀하게 박리를 하기 때문에 신경 손상도 기존 수술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TV홈 닥터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이제 척추와 허리 건강을 위해서 마지막 우리 시청자분들께 허리 운동하면서 인사드릴까요? 자, 선생님 일어나 주시죠. 자, 갈게요. 시청자 여러분, 허리 건강 챙기십시오. 양방향으로 돌려주세요.